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시장이 빠지다고 불안하신가요?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겠지만 조금 여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00포인트 다시 하회했습니다. 2000포인트 하회했던 부분들은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비차익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죠. 괜찮은 모습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1930대에서 2010포인트대까지 한숨에 올라왔죠. 거의 8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짧은 이벤트입니다.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정예사단의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이상한 종목 들어왔네요. 자, 코덱스 합성 미국 바이오 1,800원에 20%.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라니까 뭐 이렇게 합성 바이오 미국 바이오를 사고 그러시는지 참 모르겠네요. 자,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차트 분석이라고 할 것 가지도 없습니다. 일단 거래 12,000주, 거래가 많이 되면 20만 주가 넘는 그런 물량들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평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3만 주, 4만 주, 요게 전부입니다. 아마도 오늘장 같은 경우도 한 2만 5천 주 되면 장 거래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수급적인 거 한번 잠깐 볼게요. 개인들과 기관 쪽만 사고팔고를 하고 있네요. 근데 최근엔 개인 쪽에서만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우선 이 부분들은 아마도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미국 쪽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미국 바이오를 산 게 아닌가. 지금 이제 ETF 상품이긴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특성하고 그렇게 크게 맞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9,200원대에서부터 14,000원까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미국 암젠이라든가 이런 주가를 보게 된다라면 크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시 제자리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결국에는 지금 이 1,8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부분들은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우리나라 기업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9,500원, 이건 호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좀 잡아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9,500원 이 자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9,500원 이탈하게 되는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10,000원, 1,100원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종목 좀 바꿔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율촌화학을 매수하셨어요. 13,500원에 35%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율촌화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전날 11%가 밀려 내렸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일단 매도 시그널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매도 시그널은 분명히 나왔다라는 거. 이거 실적 발표했나요? 자, 뉴스 한번 봅시다. 율촌학 1분기 실적 부진의 급락이라는 얘기 나왔죠. 요즘에 최근에 이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유행인 부분들이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예 신경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즉, 얘네가 좀 좋게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급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최근에 이 율촌학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밀려내렸어요. 이 종목을 일단 매도 시그널은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장대 음봉이 났단 말이에요.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기관에서 다 때렸네요. 그죠? 국가 쪽에서 매도했고 기관, 연기금, 투신 다 매도했네요. 외국인 쪽도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자, 일단 12,000원짜리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가 13,500원이란 말이에요. 한 13,000원 정도, 13,000원 부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마 횡보하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종목 교체 좀 해보자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물산을 매수를 하셨네요. 66,300원. 10% 홀딩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를 66,3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홀딩을 해도 될까요? 라는 부분들을 물어보신다면 나는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홀딩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 혹은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물어보셔야 돼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가고 있죠. 그죠? 요 자리대를 넘어간 다음에는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됩니다. 여기. 그러면 이 자리대가 7만원 자리대예요. 7만원 자리대가 한 차례 저항 자리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67,0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저는 끌고 가봐도 좀 되지 않을까. 대신에 단기적인 게 아니라 좀 길게 끌고 간다면 저는 가져가도 좋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즉 중장기로 보면 가져가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69,700원이 7만원 부근이죠. 얼추 저항대로 부딪혔기 때문에 쉬어간단 말이에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숨고르기가 좀 나올 겁니다. 67,000원짜리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나름대로 전고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기가레인이네요. 12,400원 30%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기가레인을 볼게요. 자, 12,400원입니다. 요 정도에서 매수하셨네요.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1,800원이에요. 11,800원 깨지면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고점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윗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왔죠. 전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움직임이 났단 말이에요. 아마 횡보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요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 사물인터넷이 최근에 화두가 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레인도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한 종목만 더. 효성 ITX 한번 볼게요. 잠깐 효성 ITX를 좀 보시게 되면 어때요? 얘도 전고점을 넘어가느냐 마느냐거든요. 그죠? 근데 효성 ITX나 기가레인이나 보게 되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 자리대 13,700원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를 좀 보게 된다라면 한 16,000원 정도? 마디로 보게 되면 16,000원 정도 나오니까 2차를 16,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말씀드렸던 자리대 11,700원 자리대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해보자라는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 34,000원 20%.
매수하셨네요. 이분 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제가 그 증시 키워보세요 하고 주식 잔소리하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상담해 드린 게 아마 대우조선해양 그 정도. 그 다음에 한참 과거에 했던 거 KT 그 종목군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보자고요. 실적이 좋다라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은 수주가 많이 늘어났다 이게 최고가 아니에요. 그죠? 수주가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향후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 분명하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 저가 수주가 끝나지 않았다. 자,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저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도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락 추세 진행형이다 라는 거예요. 하락 추세 진행형. 그죠? 크게 보면 얘가 여기 박스죠. 그죠? 박스인데 지금 이 자리대까지는 밀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 자리대가 26,000원대 자리요. 26,000원대 자리가 깨지게 되면 많이 밀리게 되면 25,000원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까지 밀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기업이 좋다라고 한다라면 대량으로 매도를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자,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3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버티셔야죠, 뭐. 그죠? 20% 가까이 손실 중이시란 말이에요. 버티세요. 버티시고 무조건적으로 계속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밀리지는 않을 건데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여기에서 이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 즉 이 27,000원 언저리가 지지가 된다라면 확대를 해서 볼게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수렴 과정을 거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넘어가는 시점에 21선을 태우고 넘어가는 시점, 즉 21선이 들어눕다가 상승으로 도달되는 흐름들, 그리고 거래량의 증가 여부들, 그 부분들, 21선이 상향으로 돌아서고 거래량까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확인 매수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절대로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을 의미가 없으니까 손절가는 좀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한 29,000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29,000원 정도 가게 되면 문자 다시 보내주세요. 이 종목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51,200원 10%를 매수하셨네요. 셀트리온이 최근에 조금 눈에 들어와요. 셀트리온이. 왜냐면 지금 이게 아직 그 서정진 회장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대 일단 넘어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자리대 이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정배열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좀 보려고 하는데 51,200원 아마도 그 부분들 때문에 이분도 매수를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고점 자리대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정배열 권역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이라고 10이라고 좀 있으면 골든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 한 차례 목표가가 도달했는데 목표치가 도달해주고 지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거 5만원을 안 깨면 아마 52,800원 저 고점 자리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는 얼마냐면 약 한 5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55,000원을 좀 목표가로 잡아 놓고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러프하게 좀 잡아 드릴게요. 48,000원 48,000원이 깨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리움쿠첸이에요. 12,000원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리움쿠첸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리움쿠첸이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횡보를 해주는 건 당연하죠. 그죠?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거래량이 없고 박스권역입니다. 고점이요, 저점이다. 1,500원에서 12,500원, 1,500원에서 12,500원, 하단, 상단, 지금 중심 라인대에 걷어 있죠. 아마도 이 박스권역으로 조금 더 유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유지가 됐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장기 이동평균선하고 현재 주가하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 지루하게끔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1,600원, 1,500원 1,500원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를 해보는 전략, 그리고 12,500원 이 자리대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아마도 한 15,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는데 이 15,000원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떤 종목이냐면 동성홀딩스네요. 6,0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동성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성홀딩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랐다가 빠지고 난 이후에 저점 자리대가 안 깨졌어요. 그럼 이건 죽은 주식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급락이 나왔는데 그 자리대를 지지라고 저점이 높아지잖아요. 그 주식은 죽은 주식이 아니에요. 즉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이 저점 자리를 깨줘야 이 종목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안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즉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6,500원 정도대, 1차적으로 6,500원이요. 2차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약 7,000원 정도 잡아 놓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61선 좀 잡아 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한 5,8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네요. 43,000원. 20%네요. 참 이게 서울반도체를 참 착한 기업이라고 해야 될지 나쁜 기업이라고 해야 될지 저도 그게 참 의문입니다. LED가 좋다. LED가 좋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급락의 원인이 나왔던 부분은 이 서울반도체가 얘기를 하면서 빠졌거든요. 1분기 실적은 이렇게 나왔다. 근데 2분기 실적 우리 증권사 이 가이던스에 잡은 거하고는 아니다. 그것보다 못 나온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망 매물 쏟아진 거거든요. 결국엔 기관 애들을 욕해야 될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 그죠? 실적 왜 이렇게 풀려가지고 그 서울반도체에서 이거 이렇게 실적 안 나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 부분들이 문제라는 얘기겠죠. 무조건 리포트를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건 아닌데 그 현실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안 나왔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 리포트 한 장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힘들어 한다라는 부분들이죠. 리포트 쓰려면 좀 잘 써라는 거 조금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리에 43,000원이란 말이에요. 43,000원인데 이제 이 자리대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는 온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이 아예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가이던스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나올 것이다. 이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온다라는 거지. 뭐 적자로 돌아선다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없다거나 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간 부분이고 지금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예요.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까지는 좀 여유 있게 가져가 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원 미디어네요. 5,900원에 20%.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미디어. 5,900원이에요. 자, 죽어 내려왔었죠. 그죠? 이게 죽은 거라고 한 거예요. 올라가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하고 어찌됐든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고 이거는 조금 안 맞는데 이 자리대가 깨지면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자리대 대량 거래가 동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 감소가 되고 있단 말이죠. 한 차례의 매집선 거래량은 일단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60일선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저점 자리대 오겠죠. 한 5,200원 5,200원 자리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6,100원대 6,200원대 이게 1차, 그리고 그 자리 넘어가게 되면 7,500원 정도까지 보이네요. 그게 2차.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비코전자 5,280원 10%. 왜 안 올라갈까요? 부탁합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아, 이거 참 안 올라가긴 뭘 안 올라갔습니까? 많이 올라갔지. 4,000원에서 6,200원까지 지금 50%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자, 한 차례 올랐어요. 빠졌잖아요. 그러면 5,280원에 10%란 말이에요? 그죠? 5,280원이면 요 자리대란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약 한 5,250원짜리대까지 밀렸었네요. 매수가를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그냥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 즉 이 5,280원에 매수를 해서 6,200원대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20% 가까이 수익이 났다가 다시 밀려 내려온 거죠, 매수가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아까우실 거예요. 저도 저도 생각해서 좀 아깝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7,000원까지 갈 거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 보실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조정을 받아서 5,280원짜리 때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매수가까지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비중 10%니까 10% 정도 더 매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저 6,200원 저 정고점 넘어가게 되면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겠죠. 그죠? 목표가 한 7,000원 정도까지 잡아보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나노신소재요. 29,000원 40% 매수를 하셨습니다.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가 전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요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차가 여기서 요래란 말이에요. 2차 목표치까지 찍은 것 같네요. 이렇게. 자, 매도잖아요. 그죠? 그럼 단기 매도짜리 나왔습니다. 일단 단기 매도짜리예요. 근데 저라면 절반 챙겨주겠습니다. 저라면 절반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만 끌고 가는데,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금 전고점 자리대가 28,000원대란 말이에요. 한 3만원 정도? 그 정도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을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첨자 말씀드려야 되겠죠? 0271님 기가레인 당첨이 되셨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이것도 한번 써먹는 것 같네요. 매수는 다음 주에, 매수는 다음 주에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가 이거 매수는 다음 주에 라고 해서 시장이 많이 빠질 겁니다. 이 부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을 체크하실 때 일단 보셔야 될 부분들이, 프로그램 보세요. 프로그램 아직까지 매수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1,600억 매수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 그 부분 좀 말씀을 하시고, 미국장 빠진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MSCI 한국 지수를 보시고 나서 조정을 좀 더 받겠다 아니다, 그 부분들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뭐 1980 일단 1차적으로 그 정도까지면 뭐 양호한 눌림목입니다. 아마도 이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양호한 조정이다라는 거, 오버슈팅에 따른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크게 걱정들 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시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